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저점 테스트하는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라인이 어디냐 이게 레인지를 잡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대로 고무적인 거는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들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요 자리로 논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몇 포인트를 빠졌냐라고 했을 땐 1000포인트가 데드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낙폭이 컸을 때는 고점 내 1000포인트를 빠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밴드 상들을 봤을 때는 3300에서 2300 이 라인이 1차 저점의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바닥을 잡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누구도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틀이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하단 라인에 있을 때 견고하게 바닥을 잡는 건 누구냐, 이 주체가 누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될 수 없었던 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더 단단하게 잡는 것은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바닥 라인에서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외국인도 저가 매수 쪽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가 많이인 것 같지만 하지만 사는 종목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장기 추세적인 부분들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추세의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 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과대 낙폭주를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 나는 것들은 챙기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쭉 끌고 가기보다는 물타기보다는 공간에 있는 베이스, 2호 베이스의 투자 전략을 잡는 게 확실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미국 시장도 어제 잘 끝났고요. 미국도 바닥 라인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추세를 돌린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에 얼마만큼 반등이 들어오냐 이 라인일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는 13일 미국의 CPI 쪽 발표가 있고 그다음 26일, 27일 FOMC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강하게 움직이진 않고 눈치 보는 뭐 다음 주는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외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라는 것들은 고용의 지표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26, 27일에는 개인적 소견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시장은 어느 선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잡혀 있는데요. 뭐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의 짧은 매매 이게 맞는 포인트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의 종목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첫 번째는 1시간은 스터디 상담,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된다면 2부 때는 좀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7만 3천 원에 34%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예. 20년도인가 이게 뭐 그 해에는 네. 못하고 네. 근하더라고요. 아, 대표님이 꺼냈던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주사 쪽은 그 움직일 때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다 보면 이게 지주사 네. 뭐 SK, 뭐 CJ, 뭐 GS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거의 보면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 뭐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 따라가는 경우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 그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강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소외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뭐 지수가 바닥이 나오거나 반등이 들어올 때 먼저 빠졌다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답답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네, 예. 이걸 팔까요? 아니면 더 살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글쎄, 그걸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거 지금 네. 현재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조금 진매를 해가지고 기다리나, 안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보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 많이 이게 궁금하네요. 우리가 대형주를 할 때는 제 개인적 견해는 뭐냐면 최소 1년 이상은 가져가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특히 네, 시장이 네. 빠졌을 때는 더 심하고 시장이 네. 좋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잘 가긴 하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네. 안 좋을 때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 나머지 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네.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 주식사 쪽보다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전 이거보다 이게 사람들이 이 군침이 들 만한 그 대형주의 포지션 자체가 다운이 돼 있는 뭐 IT나 뭐 에너지나 IT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이쪽으로 뭐 얘기가 많이 붙어요. IT,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이런 사이클이 더 빨리 돌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는 지금 하지 마세요. 시간을 줘야 돼. 시간을. 예, 지금 뭐 사지 말고 네.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예,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알면은 네. 느긋하게 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음이 이걸 뭐 더 빠질 것 같으면은 그냥 빠져나와야 되나, 안 그러면은 뭘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빨리 나오는 그러니까 게 제가 좋은지. 보는 견해는 여기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어차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예. 이제 이게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딱딱 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근데 추세를 바꿔가지고 긴 추세처럼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막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예. 계속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 반등 들어오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단기 반등. 예, 저는 벌써 그렇게 생각해요. 한 2,300원, 다 정리를 20 하는 게 예. 좋을까요? 한 23만 원 라인에 가격이 네. 오면 그때 매도하는 게 낫거든요. 3만 원? 23만 원. 30만? 23만 원. 예, 요 언저리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쪽 자리가 안에 조금 그걸 네, 다 빠져나와요? 다 파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23만 원에 그냥 네, 다, 네, 다 네. 나오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하반기에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건들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3분기는 또 실적 쇼크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뭐 침체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네. 이런 대형주는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할 때 지금 소비 뭐 쓰는 돈들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줄어졌죠. 많이 네. 들었죠. 그러면 시장이 좋은 네.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안 경기 좋은 상황이. 거네, 안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돈을 쓸 때가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시장이 좋은 네. 거고, 경제 상황이 좋은 거고, 지금은 뭐든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거잖아요. 네. 그죠, 소비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용하는 금액들이 생활이 이 씀씀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건 만약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나중에 내가 쓰는데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한 뭐 여름 겨울까지 뭐 딱 이렇게 봤을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줄이면 소비가 줄어주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네. 생각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럼 종목은 예. 단기 반등이 오는 때가 23만 원을 보고, 저는 그때 되면 네. 매도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시기가 뭐 얼마나 걸릴까요? 좀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리겠죠.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 대략
이 기술적 반등은 과대 낙폭이니까 중간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반등.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줬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파동이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패턴을 만들어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2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23만 원 오면 매도하는 게 좀 낫고 그다음에 당분간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시장이 잠깐 떨어져 있는 거죠. 맨날 이렇게 시장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예, 그럼 기다리는 게 반등 오는 거 보고 매도. 23만 원 가격 보고 현금 그때 확보.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예. 네, 현금 좀 갖고 있으면 만약에 뭐 주식시장도 한 번 더 그 쇼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네. 그때 현금이 있으면 좀 좋은 기회를 살 수 있으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23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VSL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네. 15%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수소? 수소와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그거 정부 정책주라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샀더니 계속 네네.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얘기했던 게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시장이 좋을 때는 잘 이게 막 시장이 막 좋잖아요. 그러면 막 네. 조금만 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호재가 모멘텀이 사그러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지금 사신 가격보다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이런 종목들은 사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실적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내가 대충 그 3천억 아니 네 3천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1,500억이에요. 그래요? 네, 조그만 거지. 네, 시가총액이 조그마해요.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되거든요. 되게 조그만 거.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 어떤 위치에 사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거든요. 시가총액 자그만 것들은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역배열에서 하면 거의 손해를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혹시 아세요?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이죠. 역배열이면 이렇게 TV 보면 역배열 자리잖아요. 역배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올라감에 있어서 이 선들이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올라가면 이 선들이 막 나를 막는 거죠. 이게 저항대라 그래요. 이 저항.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어디서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역배열을 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더 한 번 더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역배열이라는 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시장이 좀 더 밀려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것들은 또 매집이 잘 됐나도 봐야 돼요. 첫 번째 시가총액, 두 번째 배열, 세 번째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근데 그 자리에 샀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매집이 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그럼 하고 매집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매집이 돼 있다고 거래가 딱 잡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래가 잡혔을 때 이게 언제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삼각에서 밀렸는데 매집이 돼 있어요. 그럼 버티면 돼요. 근데 내가 사는 자리가 매집이 돼 있는데 역배열이었다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정배열을 위해서 거래가 붙었을 때 사는 거예요. 매집됐다고 사는 게 아니고 거래가 붙었을 때.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얘는 네.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 자리는 얼마에 살면 될까요?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다음에 산다. 그럼 이 자리는 얼마에 사면 딱 맞을까요? 글쎄요. 얼마? 딱 보면. 대략. 지금 TV 보세요? 예. 아, 그럼 여기 보면 이 선들이 있잖아요. 2만 한 5천 원 이상에서 사야 되나요? 아니. 왜 그럼 올라가면 선들이 걸리잖아요. 여기 선이 없는 자리. 이쪽에 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산다면 이런 선들의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아, 안 받겠죠.
맞죠? 이 거래는 매집돼 있고 그러면 이 선등이 안 받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시세가 빨리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항상 역배열에서 하면 안 돼요. 정배열에서 하면 돼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조금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뭐 실적, 뭐 수급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알겠죠? 그러면 좀 도움이 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어느 선에서 팔고 싶으세요? 딱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 매수가에서 그냥 팔고 나오고 싶은데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매집도 돼 있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럼 전고점, 이 머리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골랐던 이 골. 요까지 올라오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팔면 돼요. 24,000원 라인에서. 그러니까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튀면 23,000원, 24,000원까지 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해를 하고 느껴야 돼. 내가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른 거 매매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거 그렇죠. 꼭 한번 다시 되돌려서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24,000원권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14,500원에 15%예요. 좀 밀렸네요. 그죠?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많이 밀려가지고요. 많이 밀렸어요. 이 종목은 어떨 때 움직여요? 전기차 관련주에서 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막 전기차 이슈 때 있을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인데 이거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누가 사라고 한 것 같은데. 증권사, 제가 혼자 못하고 증권사 의뢰해서 하는데 네. 증권사 직원분이 이거 네. 추천을 해주신 건데 네. 더 높이 샀었어요. 그래서 네. 3분의 1을 먼저 샀다가 또 3분의 1을 중간에 못하게 해가지고 네.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네. 한 번 더 사고 싶은데 언제쯤 사야 될지 그분 믿고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쩌는지. 예. 근데 그분이 사라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요? 네, 이 네. 종목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냐가 달라요. 이 종목은 우리 같은 사람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사는 자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베이스. 실력 차이겠죠. 아니 시각 차이보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교수님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하고 어떤 사람의 차이가 더 가장 큰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빨리 접어들까요? 교수님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현장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은 실전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실전의 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지 말라고 할 거고, 제가 보는 견해는 실전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매매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사라 그래요. 왜? 실적 베이스가 네. 괜찮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실적 베이스가 전부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네. 기관 투자에서 매매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실적 베이스를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떨어져도 명분이 있는 거. 남이돈 가지고 하신 분들은 가장 큰 거는 실적이 있냐 없냐를 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해가 나는 것도 실적이 있는 것들은 손해가 나도 얘기하기 좋거든요. 그죠? 실적이 있는데 떨어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흐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쵸. 떨어지는 거냐 오르는 거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정의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맞다 저분이 맞다라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내 돈인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줘요? 아니면 그 매니저님이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죠. 그래 맞아요. 시청자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중심에서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주식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하고 아유, 싶잖아요.
근데 아니요, 저도 하잖아. 빠지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그게 안 이렇게 되잖아요. 넣어가지고. 네, 그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란 게 원래 항상 손해 보면 복구하려는 복구 심리가 있거든요. 손해를 회피하려는 그러게요. 게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그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 2,800억이고 큰 파동이 됐어요. 이게 1,000원짜리가부터 얼마까지 올라왔냐? 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시청자님 산 가격은 여기예요? 14,000원대? 그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올라간 자리에 사셔서 좀 단가를 낮췄다 했잖아요. 예. 그럼 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제일 높아요, 작아요? 높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살 때는 이런 높은 걸 사면 나한테는 떨어지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겠죠. 가격 위치를 보면 이건 좀 내가 샀을 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기는 버겁다 그럼 사지 말아요. 이제 내가 사는 자리가 노하이죠. 가장 높은 지금을 살 때 가장 높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죠. 더 올라가요. 유리하죠. 나한테는 그죠? 시간을 주면 예.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근데 높게 사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안한 자리에 샀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거거든요. 예. 그걸 내가 알면 다음에는 안 하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되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베이스가 되게 받쳐져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정점이 올라설 때 실적이 제일 좋을 때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트렌드 분위기가 되게 좋아 있을 때 주가는 피크를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더 올라갈 상황이냐라는 걸 판단해야 돼. 그죠? 그때부터 이번에 실적 이만큼 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내년에는 다음 분기로 떨어질 거 같으면 그때부터 빠져요. 주가는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최고점 가격이 50% 빠질 때까지 사지 마요. 내가 산 최고 올라갔을 때 얼마야? 최고가는 22,000원이거든요. 대략 22,000원이면 여기에 50% 빠졌을 때가 한 만 얼마예요? 11,000원? 요때 사야 돼요. 그때 사야 주가가 반등이 들어도 내가 손해 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시청님이 사신 거는 하이에서 샀거든요. 제일 높은 가격 언저리에 샀기 때문에 올라갈 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왜 그러면 파동 자체가 끝파동이기 때문에. 그다음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조금 버티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50% 마지막에 하지 말고요.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깥 비 오잖아요. 예. 막 비 오잖아요. 시장 막 빠진다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네. 다른 거 다 빠졌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빠지는 사이에서 이거를 더 사면 이게 올라갈 확률보다 단가가 시장이 더 빠져서 종목이 빠지면 내가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안 사고 있는 거죠. 비 끝일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건 어떨까요? 예. 왜 그러면 실적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고 전기차에 모멘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장을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사나 한 달 후에 사나 뭐 틀리는 건 없거든요. 그죠? 예. 어차피 예. 한 달 후에 주가가 빠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같은 경우는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늦게 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사는 게 나아요. 네. 알겠죠? 그러면은 저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더 기다리면 지금 지켜봐야죠. 거기까지 봐야나 그 전에 매도를 해야나 어떻게 해야? 저는 저라면 예. 지금 대략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 예. 하거든요. 이게 13,000원 라인이거든요. 예. 그 라인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그 라인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되면 이제 네. 시장 상황도 보고 얼만큼 시장에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를 옮겨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3,000원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그때 한번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지금 물 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하게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주세요. 매수가 비중은요? 2만 원에 10%입니다.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샀는데 네, 또 네.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네. 이게 주가는 항상 얘기했지만 실적이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2분기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2분기 실적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가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영,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면 선반영을 찍고 3, 4분기는 어때요? 지금 경제적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거보다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들은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다,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를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거 칼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예, 예. 근데 이게 싸다고 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싸다고 사기보다는 이거를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2조가 넘는 거예요. 2조가 넘거든.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반등에 들어서 치고 올라가냐 아니냐라는 것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좀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뭐 이런 뭐 매스컴이라는가 뭐 언론에 보면 뭐 외국인들이 사요 제 시장이 좀 반등해 줬어요라는 거보다는 뭐 경제 방송을 보면 그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잖아요 지금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도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등 오면 내 매수가 오면 잠깐 팔았다가 현금을 보고 있다가 좀 있다가 주식을 해도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추이를 좀 지켜보고 제가 볼 때는 7월 말 정도 지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CPI 나오고 그다음에 뭐 26일, 27일 뭐 FOMC 나오고 뭐 하면 뭐 어느 정도는 8월 달은 또 FOMC가 없기 때문에 8월 달은 또 반등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매수하는 게 낫고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더 나아요. 나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2만 원까지는 갖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 파는 게 나아요. 그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손에 없는 것에 팔고 나 현금을 좀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트에 현금이 없지 않으세요? 다 종목을 갖고 있지 조금은 않으세요? 있는데요. 네. 조금은 있는데 좀 추미를 해볼까 해서 하면 안 돼. 전화를 했었는데. 네, 하지 마세요. 지금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관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박스권 매매예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들어왔을 때 팔고 나오고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하는 자리고 이거 사서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가 더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 4일 정도 홀딩하고 있다가 수익이 한 2, 3% 나오면 빨리 팔고 나오고 현금을 갖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시장이지 이거를 막 지금 단가를 낮춰서 막 쭉 끌고 가기에는 버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의 반등 들어오면 이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사셨어요? 네. 이것도 누가 사라겠구나. 그죠? 추천받으셨죠? 아니요. 직접 샀어요? 아니요. 네. 오, 매수가 얼마 세요? 5,800원이요. 잘 사셨네. 사신 네. 이유가 있어요. 5,800원이면 잘 샀는데요. 네, 수익이 네. 조금 났는데 네. 이게 여름철이고 전기에 관련돼서 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봐도 네.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매도는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싶은데 저번에 네. 엊그제 조금 7,800원 뭐 거의 그렇게 갔다가 다시 지금 또 조금 그제 빠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여기서 조금 그거 하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는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당이 이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또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셨어요? 네, 차트를 보면 지금 참 좋거든요. 네. 위에 정배열에서 위에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전 고점까지는 8,7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잘 보시네요. 이게 주식한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아니요, 올해는 안 되고 조금 좀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씩.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러면. 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자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트는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차트 매매가 100%는 아니고 제가 보는 네. 견해는 차트는 한 60%? 예측할 수 있는 툴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6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움직이는 모멘텀하고 시장하고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계절 테마고 전기 블랙아웃에 대한 영향이 있고 얘도 매각 이슈도 있거든요. M&A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네,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런 종목은 그런 인기가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재료가 네. 있으면 사람들이 막 사고 팔라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챙겨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게 뭐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건 예측뿐이지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기본적인 툴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거는 쌍봉이라고 그래요. 쌍봉. 네. 네. 쌍봉이 뭔지 아세요? 혹시 딱 이렇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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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 네. 여기가 매도 자리거든요. 이게 매물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밀리면 네. 더 떨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고 매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네. 위냐 아래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시그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쌍봉 머리 위. 그럼 여기는 네. 8,000원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면 여기 보면 머리 하나, 그죠? 여기 하나 머리 두 개잖아. 이렇게 뿔났잖아 그래요. 뿔났다고 화난 거죠. 네. 뿔나면 화나요, 안 화난 사람이 뿔나요, 안 나요? 그렇죠. 화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화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네. 거예요. 여기가 막 주식이 여기서 네. 넘어가면 이제 뿔이 이제 뿔난 거 이제 가라앉히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일자 변곡점 자리. 그래서 8,000원짜리 7,900원 요 언저리에서 한번 밀렸잖아요. 여기요. 네. 공 하나 네. 나왔죠. 여기는 뭐냐? 네. 이 매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를 흡수해야 돼. 이거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거래가 터지지 않아야 돼요. 거래가 네. 터지지 않거나 거래의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거래가 빵 터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7,5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아, 근데 거기서. 지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팔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거든요. 네, 불안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먼저 고점까지 갈 수 있나? 제 생각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테마, 네, 그거래서 왜 그러면 그러는데. 거래가 이렇게 잡아놓고 줄였잖아요. 네, 여기 네. 보면 거래가 뿡 잡아놓고 놀링이라 그래. 이걸 뭐 흔히 얘기하면 네. 놀링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네. 요런 요게 뭐예요? 요게 세력이에요. 요게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가를 언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튀어 올릴 거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를 봐야 돼. 거래. 이 버튼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멘텀, 뭐 정배열 이런 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튀어 올릴 거냐는 건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가르쳐 줄까요? 제가 조금. 네. 좀 가르쳐주세요. 예, 가르쳐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거래가 보면 여기 이날 거래가 딱 들어왔죠. 여기 거래가 빡 들어오고 네. 그냥 거래 죽었죠. 네. 그죠? 거래가 죽었고 여기 중간은 여기 잡고 있어요. 그러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장중에 이 거래량 있죠. 전일 거래량을 네. 돌파하는 시점. 이게 아침에 이 거래가 네. 오전장에서 이 거래를 돌파할 수도 있고 이 오전장에 거래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네. 못 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가 여기서 어제 거래보다 이 반 정도 줄어서 거래가 없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거래가 조금만 붙어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매집이 잘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튀기보다는 거래가 확 줄거나 아니면 어제의 거래량을 오늘이 이겼을 때 그때가 하루 더 시세를 날 거예요. 그때 파는 게 네. 나아요. 그다음에 파는 때 이 종목은 단기에 가장 이 탄력이 좋아요. 9% 네. 8%씩 올라가잖아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네. 그러니까 탄력이 좋으니까 네.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그렇게 포인트 그래서 잡으시면 먼저 좀. 고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번 요새 시장이 이래서 요즘은 그냥 가장 털고 중요한 거는 나와야 되겠네요. 요즘 중요한 건 네.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시장이 네. 불안하기 때문에 이 네.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수익 주려면 팔라고 하는 게 더 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주식을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 수익을 나면 팔아버려요. 왜? 시장이 네, 그런 불안하기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나도 거기서 수익이 난 건데 나머지 다 손해인데 빨리 수익을 주면 얼른 갖고 오는 게 낫죠.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3,000개가 움직이는데 굳이 이 종목에 우리가 짝사랑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죠? 네. 그러니까 얼른 그래서 수익이 제공. 네. 그
단점 때문에 지금 전화를 드려서 도움 청했거든요. 네네. 근데 명쾌하게 답을 주시니까 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된장을 만들 수 있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시피 여기서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맛있고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맛있고 이거는 저는 간장과 양념을 넣어갖고 좀 만들어봤기 때문에 맛있어라고 하는 거 알려주니까 금방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혼자 네, 네. 이거를 알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경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네. 귀품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전달받아서 내가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매매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대신에 꼭 연습을 해야 돼요. 한 10주 정도 가지고 저 네.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내 걸로 만든다라고 연습을 해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연습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요걸 네. 잘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7,5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네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걸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인데 이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레시피의 맛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요. 강의 안내 참고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언젠가는 제가 뿅뿅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이겨낸다면 좋은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위축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주가는 발 달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나만 급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부강약품이요. 부강약품사죠.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5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답답하시겠다. 그죠? 네, 그죠. 너무 힘드시죠? 사신 지도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네. 아, 그죠? 그래도 지금 사신 가격에 비해 시장 대비 많이 빠지는 거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네. 뭐 모든 종목이 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를 봤을 때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50% 이상의 종목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네. 좀 다행인 게 50%까지는 빠지지 않아서 위안을 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내가 심리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불안하면 네. 되게 막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거든요. 뭐 무섭고 막 네. 들었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이 시장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제약 네. 업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 달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들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네. 것보다는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많이 커요. 저는 그래요. 다운 사이클이 네. 업 사이클인데 이 종목을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는 뭐 실적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 제약바이오의 실적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강력한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운사이드 가격이 메리트 있는 업종은 제약 업종이라고 적어요.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들고 갈 건데요. 저기 네. 대표님 방송 들으면서 네.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제약하고 바이오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네, 그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제약바이오의 중심의 섹터를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약 업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종목이 지금 시장 대비 6월 달에 들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거 봐요. 지금 이게 시장이 바닥에서 잡고 지금 6월 달부터 올라왔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렇죠.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죠? 네. 예,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에 중심이에요. 근데 바이오로직스는 네. 어때? 시장 대비 어때? 계속 박스권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장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월, 8월, 9월 달에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그 대장주가 잡고 있다는 것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레벨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약바이오를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 잠깐 움직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정말 고통을 많이 받는 업종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네. 또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뭐 2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7월, 8월 달에도 제약바이오는 나쁠 것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계시다가 한 3분기까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부강약품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한번 들고 네, 있죠. 손해보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대표님, 그러면 저의 매수가를 좀 넘을까요? 넣을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 네. 네, 그 그러면- 자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면 움직일 수 네네. 있다고. 12,500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네네. 이게 지금은 바닥 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월봉을 보면 요 자리거든요. 여기 바닥 라인에서 언더퍼폼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밀렸거든요. 근데 예, 이게 주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닥 심리 있어요. 바닥 심리, 예. 심리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바닥 라인에서 네. 한 번 더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끝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에 대한 자리를 잡아놓고 한 번 더 밀리면 누가 가장 힘드냐면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 한 번 더 밀어놔요. 그게 심리 바닥이에요. 거기서 버티면 그 다음부터 파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버틴 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닥 자리까지 왔거든. 심리 바닥까지 한 번 더 언더퍼폼을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 좀 더 도움이 내고 되고요. 네네 힘 좀 더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미드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2,700원에 5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횟수를 3년째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때 엄청 튼튼한 회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한 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3년 그때 동안 사가지고, 주식하면서 느끼신 건 있으세요? 주식 안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다시 과거로 괜히 내가 주식해갖고 친구 네. 옆 친구 막 다 주식해갖고 다 3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돌릴 수 없으니까 즐기면 돼요. 그죠? 아, 네. 네. 근데 3년 동안 수익 난 건 없죠. 네, 없어요. 다 손해죠. 네, 싹 다 손해예요. 네, 원래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네. 쉽게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지금 직장 다니시죠? 네. 회사 다니면 그 부하 직원이 신입사원 오면 뭐를 물어보면 빠닥빠닥 이렇게 딱 보지도 않고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뭐 예. 질문이 들어오면 딱딱 얘기해 주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면 알죠. 네. 그게 왜 그러면 일을 오래 하신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인 거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험들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신규주를 보면 한 2, 3년은 되게 많이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신규 상장했을 때는 2년 후 정도까지 보지 마세요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를 보면 신규주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저점 잡으려고 되게 오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바닥 잡는 라인들이 필요해. 이 가격이 어디지?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가격 이론. 그러니까 주가로 올라가는 평가할 때 가격 이론. 그 안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가격이 공존하는 게 가격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수요와 네.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근데 주식으로 왔을 때는 시간과 기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간이 얼마만큼 이 시간이 필요한 거냐, 이게 가격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한 2, 3년 후에 봐야 돼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죠. 네. 막 팔고 싶어 갖고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자리니까 팔지 마요. 시장 빠져도 이 종목은 안 빠질 거예요, 이제. 딛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이게 기술적 네네. 이런 거는 뭐 기업의 펀드메탈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붙어야 돼요. 이런 종목은 뭐 삼성전자는 수급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격이 네. 붙을 때하고 실적을 붙을 때 있고, 그다음에 그 모멘텀으로 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가격으로 붙어야 돼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격으로 우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안 팔아도 돼요. 갖고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가격이 높지 않아서. 근데 이런 네. 종목은 다음에 좀 있고, 이게 역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보면 단봉들이 많죠. 봉이 커야 작아요, 짧죠, 이렇게 조금 밀리죠. 네. 그다음에 이 네. 선들이 자꾸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막 선들이 있죠. 빨간 네네네. 봉, 파란 네. 봉 위에 막 다 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막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자꾸 올리에 뭐가 막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도 막 위에서 누르니까 이 두더지 게임 아시죠? 네네. 두더지 게임, 두더지만 올라가면 막 때리잖아, 망치로. 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려는데 자꾸 때리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이평선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 저항선 위에 있으면 사지 마요. 파란 봉인데 위에 막 이 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위에서 사야 돼, 이렇게. 알겠죠? 네. 이게 아니면 여기서 자꾸 맞고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때문에 다음에는 위 선들이 위에 있을 때, 빨간 봉, 파란 봉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해서 가져가면 손해 안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네. 힘내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대덕전자고요. 28,000원에 20%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내후년까지 네. 매출도 많이 늘고 공장 증설도 하고 해서 네, 네.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고 해서 네.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오르고 있을 때. 네, 네. 근데 34,000원까지 가다가 네. 최근에 조정을 24,000원대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봤죠. 네, 그러다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사실 저는 목표가를 4만 원 이상을 보고 한 2년 정도 안 돼.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요. 네. 왜 그러면 PCB 업체들이 그동안 호황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PCB 업체나 휴대폰 모듈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재고 소진이 안 돼요. 이건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이 되게 이제 나중에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업황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소비에 영향이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황은 나쁘고 실적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네. 피크아웃.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는 3분기, 4분기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실적 네.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 피크아웃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업황 자체는 피크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일단 현금을 찾고 시장이 좀 빠지고 나중에 바닥 라인이 왔을 때 그때 추가로 다시 진입하는 거 어떨까요? 비를 피하고 가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저는 하면 지금이라도 좋을까요? 팔고 있으면 좋겠어요. 손해 안 보고 그다음에 현금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25,000원 밑에. 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많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